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전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요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론 문제랑 이제 그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전산세무 2급에서부터는 이제 부가세가 깊게 들어갑니다. 아주.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오늘 강의로 마무리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보겠습니다. 계산 구조는요. 공급가액의 10% 해서 매출세액이죠. 거기서 매입가액을 뺍니다. 매입가액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인 텍스 인보이스를 받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게 전 단계 세액 공제죠. 자, 오늘 복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액 공제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납부세액인데요. 자, 이제 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의 부가세 공급 대가고요. 다 공부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 이제 매출편, 원래 신고서 이렇게 쫙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뒷장이 이제 첨부 서류고, 근데 이제 매출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위쪽을 보면요. 자,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죠. 세금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말합니다. 자, 코드 11번 외울 필요는 없지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점표 입력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숫자를 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10%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11번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돼요. 그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세율인데 세금에서 발급한 게 있었죠. 이게 뭐였어요? 복습하면 국내분이었어요. 국내분. 그죠? 대표적인 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입니다. 그죠? 우리 세 개 있잖아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해 줬었어요. 기억나요? 그죠? 고 영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건 국내 거래겠지. 그죠? 됐습니다. 요렇게 들어가고요. 건별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건 바이 건을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 제가 써놨죠. 증빙 미발급 간이영수증 발급 매출분을 말해요. 자, 우리가 매출을 하면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거로 봐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저도 미장원을 가면요. 카드로 결제 안 하고 현금을 결제합니다. 현금 결제하면 거기서 매출이 현금이죠. 받는 사람 미장원에서는. 그럼 현금을 왜 받는 거예요? 친구 누락하려고 안 받는 거예요. 현금 누락.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원칙은 신고하는 거지. 원칙은. 근데 실무상으로는 신고 다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기타입니다.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에 대해서는 요 건별이 요 기타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출 갑시다. 수출인데 이제 영세율인데 수출. 이 진짜 수출이죠. 국내가 아닌 거죠. 요거는 세금에서 발행해야 안 해요. 요건 세금에서 발행 안 하잖아요. 영세율 세금에서 발행하는 건 아까 봤잖아요. 그죠? 세금에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타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 매출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고 보면 여기 요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공급가액 보면요. 자, 이제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10% 한 게 매출세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나뉘더라도 요 정도는 공부해야겠다 하는 걸 제가 가져온 건데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 가액입니다. 그런데요, 금전 외로 받았어요. 뭐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그러면 자신이 공급한 시가액 별표 치세요. 요거 공급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시가가 아닙니다. 받은 X 쳐놓으세요. 공급한 거 공급. 실무에서 거의 없고 일단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외상할부는 공급한 총 금액이고요. 암기입니다. 장기할부, 중간지급, 완성도. 그래서 이거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죠? 공급 시기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이죠. 약정. 수령이 아니었어요. 약정입니다. 수령 X. 우리 다 그 공급식에서 공부한 겁니다. 부당히 낮은 대가를 받은 건 무조건 시가로 해야 되고요. 폐업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의 시가. 그리고 간주공급 기억나요?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 제외. 요건 다 무조건 시가입니다. 됐죠?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산 반출은 요거 취도 원가를 그대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 그림까지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됐습니다. 그리고 포함 차감 여부 요건 단순 암기입니다. 포함은요 할부 판매이자 그리고 운송비, 하야비, 포장비 여러분들이 사면 택배비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개별 서비스, 주세, 교통에서 단순 암기합니다. 요 개별 서비스, 주세, 교통, 에너지 요것도요 내국 소비세법이라고 해서 부가세예요. 근데 여기 포함됩니다. 세금이 포함돼서 거기다 또 부가세를 곱해요. 됐죠? 그래서 포함이다. 할부 판매 이자는 포함인데요. 자, 포함하지 않는 것 쭉 볼게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자, 매출 애누리 깎아준 거고 매출 환입은 뭐예요? 반품된 거고요. 매출 할인은 저기 뭐야?
갑자기 기억나. 외상 매출금을 조기 결제함으로써 깎아준 거죠. 회계랑 똑같죠. 회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세법에서.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건 당연히 빼야지. 그리고 전이니까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거 빼야 되고요. 대가의 지급이 연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자, 요거랑 왼쪽에 연체이자 있죠. 연체이자랑 할부 판매 이렇게 비교해내세요. vs 비교 표시해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부 판매는요 포함이야. 근데 연체 그 대가를 주기로 해놓고서 안 됐을 때 연체이자 받잖아요. 그건 포함 안 합니다. 됐죠? 여러분 말 문제 잘 나오니까. 용기로 하는 보증금 당연히 돌려받을 거니까 아니고요. 대가와 구분 기재된 동업원의 봉사를. 이거 팁이잖아. 팁. 우리나라에서 팁 문화가 사실 없는데 팁은 그냥 식당으로 귀속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한번 나갔다 오면 진짜 팁을 주면 그 팁은 진짜 종업원 거죠. 그러면은 그게 진짜 종업원 거라면 그건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 매출에. 됐어요? 오케이 가고요.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는 차감하지 말라는 건 포함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포함하라고요. 그래서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단순 암기에 대손금, 암기에 이 대손금은 왜 빼지 말냐면 뒤에서 공부한 대손세액 공제인데 우리가 여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에서 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손금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됐죠? 판매 장려금도 빼지 말아요. 이건 단순 암기해야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 암기가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장려금 현물 지급은요 오히려 이건 더 해야 돼요. 공급이 이제 사업상 증여이기 때문에 관주 공급에서 면, 비, 판, 개, 사, 패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여기 사업상 증여입니다. 여기 사업상 증여라고 봐요. 판매 장려금 뭐냐면 판매를 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뭐 5만 원 이상 하면 뭐 휴지를 주거나 생수를 주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생수나 판매 휴지가 판매 장려금인 거예요. 그게 현물이지. 공급상 사업상 증여죠. 그럼 이건 더 오히려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간주 공급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히려 외화로 받았을 때로 보면요. 공급 시기에 도래전에 외화를 받았어요. 그럼 이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 공급 시기에 왜 선적이에요. 선적일이죠. 보통 수출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준 거예요. 그 외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니까. 그러면요 그 환가 이 날짜로 환가한 금액을 합니다. 요즘 환율 거의 1,400원까지 가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래서 그 공급 시기 전에 받은 건 인정합니다. 인정. 그 환율을 인정해요. 그런데요 이 공급 시기가 지났어. 공급 시기가 지나면요 요때 받은 건요 요 공급 시기의 환율로 합니다. 요거 별표 치라는 거 요거 말 문제로 나오니까 공급 시기 이후 건요 공급 시기의 환율로 환가합니다. 공급 시기 전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외환산했고요. 수입자의 과세표, 수입자의 과세표준은 수입한 거에 대한 제세 과세표준이잖아요. 관세를 붙였을 때 관세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관세가 붙고요. 거기에다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지세, 교통에 대한 환경세까지 여기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거든요. 이게 내국 소비세. 근데 요 세금까지 더한 값에다가 곱하기 10%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에다가 또 부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급 의제 과세 표준이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단계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건 되게 어려움.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은 각 잡고 공부하는 부가세에서는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요것만 할게요. 일반적인 감가상각 아닌 거니 시가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감가상각 자산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까지만 할게요. 판매 목적 타산점 반출만 취득 원가예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고 깔끔하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우리 매입세액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입세액 볼게요. 여기였는데 매입세액 여기 지금 요렇게 신고서에서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 보면요. 자 이제 요거 51번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보긴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매입한 거 이제 매입편 지금까지 매출편 했었고 매입한 거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세 불공 여기 다 들어가요. 영세 요거가 다 들어가네. 52, 54, 55 요게 율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에서 받은 거 영세율인데 영세율 세금에서 받은 거 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렇게 쓸게요. 받은 거 불공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건데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넣어야 돼요. 그리고 수입 세금에서 받죠. 우리가 왜 소비지역 과세 원칙 때문에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가세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받은 걸 넣고요. 그리고 그거를 일반인지 고정인지 나눠야 돼요. 이건 실무 때문입니다. 사실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 57 그다음 61 요 카드 과세
내가 샀는데 카드로 샀거나 아니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야 그럼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54번에 불공제 있죠. 우리가 지금 불공제 사연 안 배웠는데 불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접대비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어차피 뒤에가 설명할 건데 세금에서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가. 그런데 뭘 사고 받았냐면 뭐 혹시 컴퓨터를 사고 진짜 제 거래처 중에서 핸드폰 볼까요?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만 최신 핸드폰 막 몇백만 하잖아요. 그럼 막 60대 사. 진짜 제 거래처 대표님이에요. 60대 사요. 그리고 이거를 접대합니다. 자기 거래처에. 자, 그럼요. 접대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을 받은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세법상. 야, 접대한 걸 매입세 공제 해줄 수는 없는데? 세법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금에서 받았잖아요. 이 세금 계산서를. 그럼 세금에서 받은 건 무조건 일단 여기 넣습니다. 51번. 그리고 여기서 빼는 거예요. 넣었다가 여기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빵이지. 왜 이렇게 하냐? 이것도 하는 이유는 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깐 설명드리면 이 매입 받은 세금에서 신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자랑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요. 세무서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매입세액 요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인데 공제 대상 과세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야 매입세액을 해주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공급받는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이에요. 그쵸? 증빙수치, 세금계산, 신용카드 매출표 요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매입세액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받은 것은 영수증에서 받잖아요. 뭐?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있었죠. A랑 B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서 받았어 우리가 샀는데 그러면 영수증 받는 거죠. 요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근데 이건요 일반 과세자한테 받은 거를 매입세 공제 받는 거지. 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인 자한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요번 전산행 1급에서는 깊게 안 들어 요렇게만 설명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인 자는요 매입세 공제 못 받게 돼 있어요. 요것도 이유 없습니다. 공제 못하게 하기 위함이. 똑같아. 저번 시간에 공부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랑 똑같아요. 써놓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B 있죠? B그룹 기억나요? 간이과세 4,800원 미만인 자는요 세금에서 발급 금지 업종이랑 똑같아요. 간이과세자가 우리가 깊게 안 들어가는데 간이과세자가 8천만원 미만인 건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고 4,800만원 미만을 또 나눠요. 두 그룹이 있어요.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습니다. 이 1그룹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랑 똑같구나. 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저번 시간에 왜 했죠? 매입자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고요.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A는 요거 되는데요. B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요건데요. 불공제 사유 먼저 볼게요. 여기서 불공제입니다. 이거. 불공제 사유.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 자, 세금에서 미수치 안 되지. 당연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안 됩니다. 매입처발 세금삭개표 미제출했으면 안 돼요. 비영업용 소형수에서 이거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간주공급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 설명드리고 여기 설명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접대비 관련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죠. 앞에서 뭐예요? 뭐 핸드폰을 샀는데 60대 샀어. 60대 샀는데 이거 접대하려고 샀어요.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럼 세금 계산서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와 관련된 거 토지, 사업자 등록 신청자 매입세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세금세 미수치는요. 안 받았어. 세금세 받아야 돼요. 자, 공급 받는 자도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수치하면요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봐봐요. 지연 미발급 비서치 가사세 요까지만 넘어갈 겁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 확정 신고 내에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받았으면 0.5%예요. 가산세가. 공급 받는 자도 가산세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공급자는 당연히 1%고요.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했어요. 그럼 공급자는요 그 금액이 2% 가산세고요. 그리고 공급 받는 자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책에 있겠지만 단 뭐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 1년 이내. 요 1년 이내가 22년도에 바뀌었거든요.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1년 이내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능 이렇게 써놓으세요. 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30일 제가 이렇게 잠깐 써드리면 원래 예를 들어 4월 2일에 제품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세금이연서를 우리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돼요. 5월 10일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은 거야. 안 받고 매출 저자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요 확정 신고기면 6월 30일은 7월 25일이죠. 요때까지는 받아야 돼. 요때까지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매입자는 몇 퍼센트? 0.5% 가산세, 매출자는 1%라는 거야. 근데 요 기간이 넘으면 매출자는 2%, 매입자는 불공제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불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요 기간부터 1년 이내에 너가 수정 신고하면은 그때는 1년 이내에 해주면은 그건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이 1년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6개월이었거든요. 1년만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비용 유세차 요건 다 했으니까 조금 얘가 제가 설명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 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 요것만 하면 끝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 봐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요 20일 이내 해야 돼. 그죠? 2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요 과세기간 끝난 것부터 20일 이내까지 해주면요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 원래 예를 들어서 이때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한 거야. 안 하고 언제까지 하냐?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까지 하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 놓치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됐죠? 그걸 설명드린 거고. 자, 이제 공제세액 보면요. 공제세액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 해줍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요 A 사업자인 경우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초과자 해서 요겁니다. 1.3%랑 1,000,000원 외우세요. 됐죠? 여기에 대신 법인은 제외하고요. 직전연도 공과의 10억 초과자 제입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좀 많죠? 어쩔 수 없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직전연도 공과의 10억 초과인 사람은 안 해줘요. 이만큼 해주는 게 혜택이니까. 됐죠? 그리고 환급 보겠습니다. 환급은요, 일반 환급이에요. 예정신고 때는 안 해, 이 별표. 환급은 예정신고 때 안 해줘요. 무조건 확정신고 때 줍니다. 확정신고 때 그 신고기한부터 30일이에요.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기환급 있습니다. 조기환급까지만 끝이에요, 오늘. 조기환급은요, 이게, 아까 지금 일반 환급은 6개월 플러스 30일이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영세율 적용자는 수출자죠? 아니면 설비취득자, 이거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이 나가. 많이 샀어. 엄청 비싼 걸 샀어요. 아니면 재무구조 개선, 이건 망해가는 회사예요. 이런 세 가지 업종,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되면요. 자, 요런 환급을 해줘요. 3개월, 2개월, 1개월.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볼까요? 한 달치를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요, 15일만 해줍니다. 요렇게. 아니면 두 달치 할 수 있고요. 세 달치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 환급은 아까 지금 6개월, 예정 신고 안 된다고 했죠. 일반 환급은. 예정 안 됐어요. 그럼 플러스 30일이죠. 이거 언제 기다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환급이란 걸 했는데 조기환급은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가로 들어가고요. 오늘까지 부가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주세요.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